이준석 대표가 왜 부산으로 갔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서 왜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간 건지도 궁금하고 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잠적을 했지만 뭔가 본인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생각도 정리해야 되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겠지만 또 당대표로서 책임감도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찾아간다거나 또 정치 원로인 정의화 전 의장을 만난다는 것도 이게 잘못하면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표시로 보입니다. 제 느낌은 이 참석하고 난 이후에 사무총장이 이준석 대표의 그 노원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30분 기다리고 오는 뭐 상당히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사무실에 간 것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내가 사무실에 갔지만 사무실에 장제원 의원이 있냐. 없는 거 당연한데 여기 왔다 가는 거는 단순한 보여주기 아니냐. 이걸 얘기하려고 갔던 것이 아닐까. 결국 후보가 직접 진정성 있게 당대표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뭐 남의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지만은 그러나 과연 이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많이 듭니다. 당내 구성원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사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돌아오면 얘기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거기서 후보나 당이나 캠프가 정치력을 보여야죠. 민심은 변화무쌍한 파도와도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처절하고 절박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국민은 미숙함은 참아주어도 오만함은 결코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직접 만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정권교체의 대의를 모색하고 지금까지의 오해와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리더십과 포용력을 발휘해 당 전체를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서 여당을 좀 보면 반면교사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는 굉장히 그 케미가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매일 소통하고 또 서로 의견 존중하면서 지금 선대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송영길 후보도 송영길 대표께서도 윤석열 후보 그 돌상 보고 말씀 잘 뭐 애사가 있다 그런 설화도 일으키고 양쪽에 문제가 다 많은데 뭐 저도 여전히 친구들이 많은데 민주당 보좌진들 중에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게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당내에서. 왜요? 어떤? 이유는 송영길 대표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린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대선 국면에서 불만 사항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보좌관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재명학도 대표가 먼저 앞장서서 읽고 SNS에 입후감을 올리자.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를 공부하자는 이른바 재명학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왜 이재명인가라는 이름의 PPT 형식 자료가 등장했고 당원 교육용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교복 대신 작업복을 걸쳐야 했던 아이. 당 구성원들이 이 후보를 알아야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야권에선 우상화를 꾀할 게 아니라 고통당한 국민 마음부터 살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니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대선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업적이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럴 때 대표들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차차기 대선을 노린다는 얘기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정말 케미가 맞는지 저로서는 좀 보이고 본인도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송 대표가 첫 그 당 중앙 선대위 할 때 후보 같이 와갖고 그 그림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바로 송 대표가
후보가 이렇게 나올 필요 없다. 후보 나름대로 선거운동하고 그래서 뭐 청년 플랫폼에서 선대위 개최하거나 이런 것들이 당대표가 사실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또 양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할 분담을 좀 적극 해갖고 지방을 좀 순회하면서 흩어졌던 당심들을 합치고 원팀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선 승리 이후에 그 윤석열 캠프가 좀 자만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정권 교체 여론이 한 50에서 55%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누가 하든 간에 누가 돕든 안 돕든 분명히 우리가 정권 잡는다 하는 이런 오만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 자기 정치적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처럼 소위 말하는 그립이 강한 당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 들어와서 그 밑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오만함이 있었고 후보도 거기에 따라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죠.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큼 스피커가 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뭐 김종인, 김병준 두 분 비교해 봤을 때 그 스피커 용량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야말로 간결한 그 메시지 전략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정책이 굉장히 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다시 모셔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모셔올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의 전권을 쥐고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 역대 선거에서 뭐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전신에 가서 다 승리를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총선 때는 대주주가 좀 뒤에 물러나 있고 비대위원장으로 오셔서 강한 그립으로 잡고 일관성 있게 선거운동을 해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후보가 가려버릴 수가 있다. 혹은 후보 위에 누가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것은 후보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아마 이런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총선 때는 여기저기에 다니시면서 했지만 아마 대선에서는 역할을 못 하신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에서는 당연히 후보가 모든 권한을 갖고 또 최종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누가 위에 있기는 어려운 건데 사실은 또 후보 입장에서는 지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후보라서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단히 어려운 형국에 있는 것이 아니냐. 김병준 위원장이 라디오 프로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절대 못 물러난다. 김병준 위원장께서 막판에 그냥 내가 물러나겠다 자진 사퇴를 언급하셨는데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자진 사퇴 못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신 거다라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제가 없어요. 후보에게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후보가 그 인사안을 발표한 이상은 제가 싫든 좋든 그 인사안을 존중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후보의 권위가 손상이 됩니다. 제가 무너지면은 후보의 인사권이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선거 과정이 앞으로도 한 100일 가까이 남았지만 이 위기도 있을 수가 있고 사건도 터지고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거라고 본다면 좀 유연하게 놔둬야 되지 않나.